안녕하세요. 글 쓰는 이정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오래된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힘을 경험합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 했던 힘, 무언가를 이루려 했던 힘,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 했던 힘. 그리고 그 힘들이 번번이 벽에 부딪힐 때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까? 저도 오랫동안 그 질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더 설득력 있는 말을 찾고 더 논리적인 근거를 쌓고 더 강한 의지로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제 마음을 진짜로 움직였던 것들은 언제나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거창하지 않고 크지 않고 심지어 말도 없었던 것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그런 기억 하나를 떠올리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 이정호. 힘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오랫동안 힘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재어왔습니다. 근육의 크기, 군대의 병력 수, 쌓인 재물의 높이. 그리고 그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끈다고 믿어왔습니다. 역사는 그 믿음을 수없이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수천 년을 살아오며 가장 많은 것을 움직이게 한 힘은 놀랍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철학자 랠프 월도 에머슨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그 진실을 너무도 단순하고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어떤 거창한 설명도 필요 없이 한 할아버지의 작은 손가락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어린 에머슨은 외양간을 벗어난 송아지를 붙잡았습니다. 밀어도 보고 당겨도 보고 아버지를 불러 둘이서 힘을 합쳐보았지만 송아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어린 두 팔은 지쳐가고 땀이 흘렀을 것입니다. 숨이 차오르고 무릎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외부의 힘으로도 그 작은 생명 하나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이 부족해서 방법이 틀려서 사람이 더 필요해서라고. 하지만 그날 에머슨 부자가 실패한 이유는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손가락을 내밀어 송아지의 입가에 살며시 닿게 했습니다. 그 순간 송아지는 눈을 감고 빨기 시작했습니다. 어미의 따뜻한 젖인 줄 알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천천히 외양간으로 걸음을 옮기자 송아지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조금 전 그 요지부동이던 송아지가 착각이 아닌 기억이었다.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송아지는 자기 어미의 젖을 물고 있다고 착각한 거지. 자기를 사랑해주는 어미가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따라가기 마련이란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진 기억이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느꼈던 따뜻함, 배고픔이 사라지던 순간, 추운 새벽, 어미의 옆구리에 기대어 처음으로 안도했던 그 감각.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본능적인 기억.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멀리 떠나와도 그 온기의 감촉만큼은 몸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닮은 무언가가 닿는 순간 우리는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몸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 기억은 어떤 외부의 힘보다 강했습니다. 밀고 당기는 힘이 아니라 온기 하나가 그 생명을 이끌었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명령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다만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게 만듭니다. 사랑은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과 사랑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 삶 속의 송아지. 생각해보면 우리도 모두 그 송아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통하지 않던 사람이, 어떤 논리도 먹히지 않던 마음이 진심 어린 한마디에 허물어지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꾸짖음으로 바뀌지 않던 아이가 다정한 품에서 스스로 달라지고 벽을 세우던 사람이 진심 앞에서 그 벽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오래전 아버지와 10년 가까이 말을 섞지 않고 지낸 친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묵은 상처가 있었고 오해가 있었고 끝내 풀리지 않은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서서 중재를 해보기도 했고 때로는 편지를 써보기도 했지만 어떤 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을 상위에 올려두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설명도 없었고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저 밥상 하나, 말 한마디 없는 그 밥상 앞에서 친구는 오래도록 울었다고 했습니다. 10년의 벽이 따뜻한 밥 한 상 앞에서 소리 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논리가 아니라 온기가, 설득이 아니라 사랑이 그 긴 세월의 벽을 허문 것입니다. 비단 이 친구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런 장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뚝뚝한 남편이 아내 몰래 챙겨둔 우산 하나, 바쁜 엄마가 아이 가방 속에 몰래 넣어둔 쪽지 한 장, 말로는 표현 못하면서도 늘 옆자리에 앉아 있어주는 오래된 친구. 크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으면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느낍니다. 이것이 사랑의 역설입니다.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하고 느려 보이지만 가장 빠르게 닿습니다. 소리가 없지만 가장 크게 들리고 보이지 않지만 가장 오래 남습니다. 그 어떤 강압도 이루지 못한 변화를 사랑 한 번이 이루어냅니다.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것.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어린 에머스는 그날 무언가를 배웠을 것입니다. 훗날 에머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상 중 하나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의 수많은 글과 철학 속에는 어쩌면 그날 외양간 앞에서 목격한 작은 기적이 씨앗처럼 심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힘이 아니라 마음이, 논리가 아니라 온기가 세상을 이끈다는 그 오래된 진실이 우리는 모두 사랑을 주는 능력과 사랑을 받고 싶은 갈망을 함께 품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그것을 가슴속에만 담아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꺼내지기를 기다리며 그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꺼내 쓰는 일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많이 주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작가의 에필로그.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크게 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줄 때 그 안에 진심을 담으면 됩니다. 할아버지의 손가락처럼 아무 말 없이 올려둔 밥상처럼 가방 속에 몰래 넣어둔 쪽지 한 장처럼 때로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깊이 닿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 고맙다는 말을 미처 전하지 못한 사람, 미안하다는 말을 아직 꺼내지 못한 사람. 오늘 그 사람에게 작은 온기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긴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선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닿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시작됩니다. 사랑은 특별한 사람만이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의 안에 이미 그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온기 하나를 더해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글 쓰는 작가 이정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